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미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는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나가 교황을 영접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어느 국가를 방문해도 항상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찾기로 유명한 교황은 이번 의회 연설에서 특히 이민자와의 연대 감정을 강조하고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국가 건설은 우리가 항상 타자들과 관계해야 함을 인식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호혜적 연대의 감정을 갖고 적대 감정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은 사형 제도와 관련해 성서의 황금률은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했다며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며 지구에서 사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nviction has led me from the beginning of my ministry to advocate at different levels the glob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한편 워싱턴 DC에서 의회 합동 연설을 마친 교황은 UN 정상회의 참석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집례하는 대중 미사를 보기 위해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UN 연설에서 교황은 유럽 난민 문제와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미국을 방문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정면 거론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교황은 26일에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한 뒤 27일에는 바티칸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팍 한인회가 브로드애비뉴의 코리아웨이 병기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타민족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코리아웨이 병기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자문위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 자문위원회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늘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강일 펠팍 한인회장과 조석진 변호사가 맡고 한인사회 원로와 주요 인사 등 총 14명이 고문단과 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습니다. 자문위는 빠르면 올해 안으로 코리아웨이 병기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문위 이강일 위원장은 코리아웨이 병기는 브로드웨이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병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말까지 우리가 이 코리아웨이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웨이 병기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코리아웨이 병기 사업이 언론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반대하는 타민족 주민들이 펠팍 타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타운 정부에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주민 찬반 투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팍 내 한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지만 유권자만 놓고 보면 25%에 불과해 찬반 투표로 가게 되면 코리아웨이 병기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코리아웨이 병기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문위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내가 먹는 점심 한 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보람된 일이겠죠. 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의 집은 매년 일일 밥집을 열고 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인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가정상담소 무지개의 집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갈 곳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지개집은 모자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1일 밥집을 열고 있는데 올해에는 뉴욕과 뉴저지 7개 식당에서 동참해 좋은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1일 밥집을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무지개의 집 운영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온라인에서도 티켓을 사시고 또 직접 오셔서 당일날도 사시고 또 전날이나 전전날에 미리 사셔서 많이 와주셔서 저희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1일 밥집을 찾은 한인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1일 밥집에 식사를 하러 나온 한인들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뭐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나온 그 가정들을 돌보느라고 수고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오픈은 많이 안 됐지만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한인들이 함께 나눈 점심 한 끼 식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공간의 국유화 시범 사업 대상으로 뉴욕 총영사관을 선정했습니다. 새 건물을 매입해서 일부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 임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공간 국유화 시범 사업 대상으로 뉴욕 총영사관을 선정하고 새 건물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뒤 일부 층은 재외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에 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재외공간 국유화 사업 관련 연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국가위상 제고와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국부 증진 등을 위해 노후화된 뉴욕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유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외교적 위상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산업은행 등 현지 공공기관의 직접화 효과가 고려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욕 총영사관은 건물 노후화 및 협소한 업무 공간으로 재외 공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라며 현재 부지 선정과 적정 개발 규모, 현지 임대차 시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주영 한국대사관도 국유화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2015년도 뉴욕주 오바마케어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연방정부가 규정한 가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부정 혜택에 연방정부 차원의 감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무작위로 45명을 뽑아 표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의 62%에 해당하는 28명이 연방정부가 제시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가계소득 수준 증명서류들은 제대로 공인되지 않았거나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연방보건복지부는 뉴욕뿐만 아니라 주정부 자체로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각 주를 대상으로 가입 기준에 따른 보조금 수혜 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뉴욕주에서는 총 21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156만여 명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했고 16만여 명은 주정부 아동건강보험 차일드 헬스케어 플랜, 나머지 41만여 명은 일반 사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보험 회사의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 가운데 80%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이 법원으로부터 철회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 청소국은 사용한 스티로폼 용기의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며 사용 금지 규정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지난 5월 뉴욕시 식당행동연합과 스티로폼 제조업체 재활용업체 등이 제기한 스티로폼 사용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시 청소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소국은 금지 규정 시행 전 조사를 통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스티로폼 용기는 재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마가렛 첸 판사는 이미 사용된 용기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청소국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 식당행동연합 측은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자축하고 이번 판결은 스티로폼 재활용 여부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재활용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정부는 항소 등 추가적인 법정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 남부지검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버팔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 남부지검이 쿠오모 주지사가 버팔로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재개발 사업에서 일부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과 주정부의 유착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팔로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쿠오모 주지사가 10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버팔로 빌리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쪽 끝에 위치한 버팔로시는 도시 규모로는 뉴욕시 다음으로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지리적 여건과 낙후된 사회 인프라 등으로 인해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이 도시를 재개발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뉴욕 서부 지역 경제개발위원회에 재개발 계획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쿠오모 주지사 등 주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검의 이런 수사가 관할권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의 관할 지역은 맨해튼과 브롱스 등 뉴욕시 일부 지역과 인근 업스테이트 6개 카운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교내 성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한인 등 아시안 여대생들의 신고율은 타민족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미 대학연합은 아이비리그 등 전국 27개 대학의 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대학 학부 여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캠퍼스 내에서 힘으로 제압당했거나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 또는 성접촉을 경험했다는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이나 친한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피해, 스토킹 등 각각의 성범죄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아시안 여학생의 피해 신고율은 백인이나 흑인 등 타인종에 비해 낮았습니다. 아시안 여학생의 성추행 피해 신고율은 37.9%로 백인의 51.3%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 아시안 여학생의 신고율은 8.1%로 백인 10.1%와 흑인 11%에 비해 낮았습니다. 스토킹 피해에 있어서도 아시안의 신고율은 3.6%로 역시 백인 4.3%와 흑인 5.3%에 못 미쳤습니다. 한인 상담가들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꺼리는 문화적 특성 등으로 한인 여학생의 경우는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먼 타국 땅에서 명절의 분위기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고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한인타운 곳곳에서는 추석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리츠필드 뉴 오버팩 공원에서는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꾸며지는 추석잔치를 통해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